갈래복합 4강 가사 일종인 가학을 12가사라고 하는데, 12가사 몰라도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가사 형태의 12개의 유명한 작품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미상님 작품이 12가사에서 11작품이 다 미상입니다. 이현보의 어부강가 그 작품만 작가가 있고요. 이 상사별고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이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다가 노류장화 끄꺼들고 봄비슷하는가 산기야 뭐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모르는가 이 부분도 다른 작품에서는 조금 다르게 했을 때고요. 가는 길이 자칫 나면 이 말도 자칫 없어지면이라고 된 데도 많아요. 그래서 글 전체 문맥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작품 처음부터 봅시다. 가사니까 어떻게 끊으라 그냥 이연보씩 끊으면 되죠. 이렇게 끊어갑시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뭐가 제일 설다? 화자의 처지죠. 화자의 처지, 이 작품의 주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은 제가 글 읽었더니 여기 있습니다. 공방미인 독상사. 주제어죠. 공방미인 독상사. 주제어입니다. 따라서 화자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뭐다? 그립다는 얘기죠. 상사가 뭡니까? 서로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생각하고 서로 막 그리워하는 그거를 상사랍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서 독수공방이 제일 서럽다. 상사불견, 서로 생각을 하지만 뭐하지 못한다? 만나지 못하죠. 불견, 볼견자. 상사불견, 인의 참뜻, 그 누가 알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맺힌 서름은 이렁저렁 흩은 근심 다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이건 그냥 반복이죠. 며칠을 달래가 그냥 반복 강조한 겁니다. 님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죠. 어리다 하면은 무슨 뜻이죠? 어리석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리석다로 볼 것인지 어리다로 볼 것인지도 문제있지. 그 다음에 한편 어리는 거죠. 눈에 어리어리하다. 맞죠? 저는 처음에 이거 눈에 어린다로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자 할 때 양이 모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님의 모습 아닙니까? 님의 모습이 눈에 암암이라 있거든. 이 암암이 시각이고요. 쟁쟁욕의 청각이거든요. 아른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쟁쟁은 됐을 거고. 눈에 어른거리니까 어린으로 봐도 되는데요. 한편 또 이럴 수도 있죠. 소리가 곱죠? 그렇다면 그 문맥이라면 양자가 어리죠, 또. 글쎄요. 저는 일단 눈에 어린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문맥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 하면은 얘는 어떤 남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눈에 어린 모습이 눈에 암암하고 님의 고운 소리가 귀에 쟁쟁해집니다. 음성 상징어 쓰고 있는 건 맞죠? 시각과 청각 썼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싶고 자, 지고라는 얘기는 우리는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옛말입니다. 듣고 싶고 님의 소리 듣고 싶고 님의 소리제. 님의 소리를 듣고 싶고 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지. 양자는 보고 싶고 소리는 듣고 싶고 됐지? 그렇다는 얘기죠.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주소서 해서 장면 1 끝났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조물주께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도 있더라, 요거 뒤에. 왜? 지금 하나님은 무슨 대상입니까? 기원의 대상이죠. 근데 여기 오니까 조화홍이죠. 하나님이 뭐 해서 질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서로 대조적 관점이죠. 작품 계속 읽어볼게요.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태어나서 윤회 있겠죠.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운 상사 한 대 만나서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뭐 했다? 잊지 말자고 백년기하겠다. 요거는 과거 일이죠. 이제 과거 우리가 뭐 할 때다? 연분을 맺을 때죠. 죽지 말고 한 대 있어서 이별하지 말자고 처음 했던 맹세. 둘이 뭐 할 때입니까? 알콩달콩 사랑할 때잖아. 그 사랑할 때 눈에 띄는 게 있겠나? 없으니까 온갖 보석들은 뒤바뀌어 있고 세상 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사랑에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보물이나 세상사에 신경 쓸 수 있겠나, 그지? 하겠나? 그렇다면은 물하고 매, 당연히 여기 나오는 건 장애물이겠나, 아니겠나? 아니죠. 장애물로 많이 착각하는데 문맥이 지금 아니는 거죠. 이 당시 깊게 사랑할 때 근원은 흘러 물이 되어 사랑은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높아지고 그만큼 뭐다 충만해지고 뭐 풍부해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대꾸법입니다. AA, BA도 나왔죠. 그 사랑이 산이 무너질 줄 몰랐는데 끊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걸 이랬죠. 여기까지는 깊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게 되었다? 이별하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조화옹, 조물주께서 질투하고 귀신조차 해방을 놨는기라. 우리 현대식다 보면 희살 짓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희살 짓는다 표현이 있습니다.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조난군 하루아침에 난군과 이별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니까 100년 동안 기약했는데 이제 일조난군 이별했습니다. 허허. 그런데 빌어먹을 이 남자한테 뭐도 없어요. 소식조차 끊겼죠. 오늘쯤 기별 올까? 내일쯤 소식 올까? 이거죠? 사람, 기별, 포스트맨, 그지? 전부 다 그리운 사람들, 기다림의 대상이죠.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한 세월이 저절로 간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아름답던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옥빈, 홍한, 옷 같은 그 이쁜 얼굴이, 붉은 얼굴이 이미 뭐다? 헛되이 늙었, 도다. 이거는 영탄이겠네. 늙었구나. 장면이 크게는 아까 이게 서사 아닙니까? 이제 본사죠. 본사 1 있고 본사 1은 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고 맞죠? 본사 2는 님하고 헤어졌을 때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오동추야하고 녹음방초는 이거는 가을이고 요건 여름 아니에요? 오동꽃이 피는 가을과 가을밤 녹음이 우거지고 향그러운 풀이 있는 여름 그 밤은 어찌 쉽게 가고 해는 어찌 더디 가는가 그만큼 이건 먼 얘기다. 계절은 계속 변하는데
계절은 변하는데 여전히 소식은 노지. 인의 그리움을 안다면 님도 응당 느낄 것이다. 독수 공방에 홀로 앉아서 반야 잔등 깜빡깜빡 있는 등불 벗을 삼아서 한마디도 안 되는 간과 장의 썩은 물이 이제 뭐 하고 있노? 과장하고 있네요, 이제. 솟아나니 눈물밖에 없고, 자, 물이 눈물이 되고, 그리고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뭐밖에 없다. 한숨밖에 없다. 그 눈물이 바다 된다면, 이제 뭡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장입니다. 배를 타고 안 가겠는가? 배 타고 어디 갈까요? 님 만나러 가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 눈물이 뭐가 된다면, 바다가 된다면은 배를 타고 님한테 안 가겠는가? 자, 봐봐라. 썩은 물이 눈물이 되지. 눈물이 뭐가 되노? 바다가 되었죠? 한숨이 뭐가 됩니까? 불이 나죠, 이제? 님의 옷에 불 붙을 것이다, 이거죠. 과장과 불가능 상황 앞에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니? 곁에 겨워 웃던 웃음, 따봉, 자기양, 생각하니 목이 벤다. 바로 코앞이었는데, 그것이 천리 되어 바라보니, 뭐하기만 하다, 아련하기만 하다, 아른아른거립니다. 첩이 전부 다 계집이죠. 만 개의 첩, 천 개의 계집 여자,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릴 수 있겠는가? 못 그린다.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했더니 많은 여인의 모습을 그린다 한다. 이처럼 서글픈 여인들 다 그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다 그릴 수 없다.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처로운 모습이죠, 지금. 님을 기다리는 애처로운 화자의 모습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날개 놓친 학이 되면은 날아가다가 안 가겠는가 이거죠. 자, 지금 가고 싶은 게 배를 타고 간다 했고 학이 되어 간다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산은 첩첩 고개가 되었고 물은 중중 흘러 거른이 되었으니까 이 두 개는 당연히 무슨 물? 장애물이죠, 이제. 아까 위에 물하고 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아까 위에 형광펜으로 하자. 요거 산, 물하고 물, 산이 있었지? 요거 서로 다릅니다. 요놈하고 요놈. 요거는 장애물이고 요거는 충만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같은 어휘인데 달라요. 자, 그래서 천지인간 이별 중에서 나 같은 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거죠. 갑자기 무슨 현가풍이 나오노? 많은 사람이 이별했는데 내 이별이 제일 괴로운 이별이죠. 어디 있겠는가? 서리법이었어.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풀초자 이슬로 이슬 같은 인의 인생 무슨 죄로 못 죽는가? 이해감이 이제 느껴지죠? 많이 슬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시어들 구전비, 바람, 구름, 저물다 이건 다 뭐다? 화자의 지금 어떤 상황? 암담하죠 지금. 암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닥이면은 내나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오락가락 님 계신데 바라보니 이내 그리움은 말짱 헛일이구나. 까지죠 이제. 본사 끝났습니다. 본사는 크게 두 개 나오죠. 그지? 본사는 첫째, 님을 만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세상사 다 잊고 즐거웠다고. 어느 순간 이별하고 난 뒤에 나는 지나치게 그리워서 이렇게 너무 슬퍼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퍼요 쪽에서는 과장과 불가능한 상황 막 열거했고요. 그죠? 그런 식이 나왔네요. 이제 마지막. 독수공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옛날부터 있었죠. 내만 있는 게 아니지만 나 혼자 그리워하는가? 이제 님도 나도 그리워하는가 하는 님의 마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제 상식적으로 맞죠? 이래 하다 보니까 혹시 님도 그럴까? 노류장화 밑에 풀이 뭐라 했습니까? 길가에 핀 장미하고 버드나무 아닙니까?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흔히 이거 어디 빗대다 기생이 빗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죠. 혹시 기생하고 같이 노나? 맞죠? 봄빛 순색을 즐기나? 기생과 함께 같이 있나? 이거죠. 다니는가? 이런 거 소리 아니다. 그지? 다니는가? 의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의심이죠. 날 사랑한다 해놓고 혹시 다른 가시나 사랑하나 이거죠. 산계야목 산 개자가 작개자죠. 산꽁입니다. 덜오리 산꽁하고 덜오리는 성질이 사나워서 길들이기가 무척 힘들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요. 놓을 줄을 모르는가 같은 경우가 다른 2번을 보면요. 돌아올 줄 모르는 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에. 돌아올 줄 모르는. 만약에 돌아올 줄 모르는 걸 해석하면은 산계야목은 누구다? 님이죠. 그렇게 참 거친 사람을 그 기생이 뭐 했다? 잘 길을 들여가지고 돌아올 줄 모르는가?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그래서 산계야목 길이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산계야목하고 노류종하고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 고전 시가들 보면은요. 여자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상사별곡 공부할 때 이건 님을 빗댄 말이다라고 우리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때는 돌아올 줄 모르는 걸 했을 땐 그거. 놓을 줄 모르는 거의 주체죠, 지금. 노타의 주체. 방금 돌아오다라고 했을 때는 주체는 당연히 남이었잖아요. 그죠? 기생인데. 놓을 줄을 님이라고 본다면 산계야목은 어떤 한 여자를 길들여가지고 계속 안고 때려봐도 되는데 이런 해석은 아직은 없어요. 맞죠? 대부분 해석이 그냥 돌아올 것처럼 해석해서 돌아올로 봐가지고 방금 샘처럼 해석해버립니다. 남편이 누군데 남자가 아주 덜집성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길을 들여가지고 기생이 안 놔준다는 얘기죠. 노류,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거. 반복되는 겁니다. 아까 했잖아. 시비가사라는 것이 유행되던 것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가사 형식에 맞춰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상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많을 수밖에. 그 다음 이 부분도 그렇죠. 다른 2번에는 자취나면이 자취 없어로 또 합니다. 가는 길 자체 없어 오는 길이 무디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는 길이 자취가 없어서라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뭡니까? 흔적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님이 뭐하는 오는 길이 무딜이라 뭐할 것이다 더딜 것이다. 그 옛날에 없어였거든. 이래 해석하면 참 편한데 가는 길이 흔적이 없어서 아무 흔적이 없어가지고 님께서 오는 길이 참 뭐할 거다 무딜 것이다. 그렇다면 자칫하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하면 이제 가는 길이 너무 많이 가서 자취가 났으면 이제 발자취가 많이 남았으니 잘 없어졌나? 이번이 많다 했죠. 그래 이거는 하나하나에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하세요. 그냥 이걸 어떤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뭐다? 그립다죠. 한편 뭐도 있습니까? 님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EBS에서는 이 글에서는 어떻게 써가고 있는가 하면은 님에게 화자가 님에게 가는 길에 자취가 난다면 그 길은 달아서 무뎌질 것이다. 셈이 예전에 이제 상사별국 보았을 때는 가는 길이 자취 없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취가 없어서 뭐합니까? 오는 길이 자취가 없기 때문에 님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도 더뎌진다. 이렇게 되는 것도 어쨌건 뭐다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주고 돌아가면은 다시 오기 쉬울란가? 이것도 다시 오기 어려우리 하고 이거는 똑같죠. 의미는 다시 오기 어렵다라는 거, 다시 오기 쉬울런가 내나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도 하나 더 있습니다. 가사 형식 맞추는 그래 이번 형태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 아마도 예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이렇게 사모사삼을 구조 맞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결사 부분 님을 그리워하고 님에 대한 의구심도 넘치고 그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글 관련 문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누가 알겠는가 있었죠, 아까. 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사랑할 때입니다. 세상의 일부를 관계하랴 자신이 거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네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많은 있지만 지 같은 존재는 없다는 얘기죠. 일관되게 틀렸죠. 정답 5번이네요. 가의 기억, 위험에 대한 이해, 기억, 위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빛끈 꺼놓고 화자에 암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바 있었고요. 복잡한 신경 없는 거 있죠. 뭔가가 작품에 리얼을 한번 봅니다. 뭔가 리얼을 봤더니 초로 같은 이내 인생 무슨 죄로 못 먹는가 이랬죠. 그렇다면 이거는 뒤에 가면 얘기했잖아요. 초로 같은 애 비유적 표현을 하려고 했네요. 정답 4번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님에 대한 상사의 점. 이거, 그죠? 떠난 님의, 이게 아까 내가 그죠? 가는 길에 자취가 나면 오는 길이 무뎌질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죠. 떠난 님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맞죠? 정답 5번이네요. 그 다음 가글 관련 문제. 또 있죠. A가 뭡니까? 구전 비유죠. 적절한 거 찾습니다. 구전비 맞습니까? 가글 구전비 보세요.
바람 불어 구전비와 구름 끼어 저문달에서 화자의 뭐다 암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간 흐름 아니죠. 내적 갈등 관계였고요. 과거 회상하게 하는 거 아니죠. 정답 없습니다. 아직까지. 6번도 풀어버릴까? 6번 갑시다. 물과 매는 영속적 이미지를 지닌하며 변함없는 사랑이다. 아까 앞에 나오는 물과 매죠. 뒤에는 물하고 산이었습니다. 그죠? 오동체와 녹음방초는 가을과 여름이죠. 님에 대한 간절합니다. 꽃과 해는 자연물로 자 일단 없습니다. 됐죠? 작품 더 읽겠습니다. 나악을 이식의 외송설이라는 설이네 설. 설도 알죠? 아합니까? 설견설, 뭐 이옥설 이런 설 있죠? 경설 많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설. 써봅시다. 설. 설은 독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 성격의 글이다 했습니다. 주변 사물을 일단 뭐 해야 되죠? 관찰하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많은 게 뭡니까? 유추 나오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설 갑시다. 설은 사실하고 뭐로 나눕니까?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되죠, 일단. 했을 때 사실 쪽은 사실하고 의견으로 오는 과정에서 흔히 유추가 나왔잖아요. 맞지? 이 사실은 체험 아닙니까? 체험. 타마설도 말을 들려 타는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래 나옵니다. 이옥설 같은 경우도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새로 나무를 하고 하는 게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사람 간의 갑과 을간의 손과의 대화도 많이 나오죠. 자, 체험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수업하기 전에 먼저 첫째, 한양에서 외송을 봅니다. 산속에서 소나무하고 잣나무, 송백을 봅니다. 요걸 보고 요놈을 봐요. 서로 뭔가 대립이 됩니다. 같은 뭔데 소나무입니다. 하나는 외놈할 때 그 외에요. 작고 휘었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히말라야 시타처럼 아주 꿋꿋한 교목이죠. 그래서 같은 소나무인데 왜 이럴까 이거죠. 따라서 이제 깨달음이 나오죠.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수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도 유추관계죠. 이 외송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곡학아세라는 한자도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첨하는 겁니다. 잘못된 학문으로 구분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한다. 자, 이식의 외송이라는 설이라는 작품 봅시다. 나무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이 곧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왜 안 곧냐 이거죠. 그죠? 나무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곧게 태어났는데 따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생기가 충만한 가운데 직립해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으로 만나면 어떤 나무든 간에 모두가 그렇다. 그러나 송백이라는 얘기죠. 송백이 최고다라는 얘기. 소나무와 잣나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 가운데 송백이 유독 옛날부터 회자되면서 회자라는 한자 되죠. 우리가 먹는 생선회입니다. 자자는 구운 고기고요. 그게 사람 입에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맛있다는 얘기죠. 많이 찾는다. 인간에 비견되어 왔던 것이다까지 장면 1이죠. 이제 이거는 도입부입니다. 이제 처음 어디 봅니까? 한양에서 소나무 네 그루를 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던 외송이죠. 보세요. 그런데 몸통의 높이가 얼마 안 되죠. 모두 작다면 뒤틀린 채 탐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죠. 나무의 본성을 뭐 했다? 잃었다는 얘기죠. 대충 가도 될 겁니다. 맞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이리저리 구부리 휘감겨서 서로 뱀들이 뒤엉켜 싸우는 것 같고 뭐뭐처럼 해서 비유가 나오죠. 붙은 듯 이래 있는 거라. 이게 묘사였죠. 이제 이거 뭐로 많이 쓴다? 관상수로 많이 씁니다. 이쁘잖아. 그죠? 일부러 이 나무, 이런 나무 하나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고, 그리고 위로 뻗으려는 것을 자식아, 가지마 하면서, 맞지? 그래서 말하기를, 말인가, 이거 말인가 세무쳤다 해서 서술이법 아닙니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설에서 많이 나오는 문답이 나오죠.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무의 본성이 그래서 아니고, 다른 산과 똑같아. 그런데, 자, 뭐 했다? 조금 자랐을 때 사람이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고한 것들은 그냥 없애버렸지. 그래, 유연한 가지들만 골라서 유연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틀어도 인마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박해서 휘어지게 만들었지. 끌어당겨 낮아지게 하고 끈으로 묶고 아래로 향하고 그 올곧은 속성을 동요시켜서 상하로 뻗으려는 기운을 좌우로 방향을 바꾸겠다. 누가? 사람이죠. 나무 관상수로 만들려고. 그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지속하게 하면서 바람과 서리의 고초를 실컷 맛보게 한 뒤에야 저토록 괴이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계속 인간은 본성을 잊지 않지. 무성하게 고추속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인간은 또 뭐 했다? 베고 자르고 부드럽게 휘어지게 만들곤 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선하고 된 것, 어찌 이것이 나무의 본성을 알겠는가 하면서 전형적으로 또 나오죠. 그지? 유추 나오죠? 유추 나옵니다. 설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어찌 이래 흡사한가 말이지. 자, 이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를 보면은, 자, 그 용모를 예쁘게 단장하고, 그 몸뚱이를 약삭빠르게 놀리면서 세상에 보기 드문 괴팍한 행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넣어 세상 사람이 칭찬해 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남의 비를 맞추고 애쓰면서 고사이기게 할 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부끄러운 일을 모르고 있으니, 평이하고 정직한 인간은 이런 본성이 있고, 이런 본성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비계덩어리나 무드질한 가죽처럼 아첨을 하여 여행을 얻을 자들, 여기까지. 본성을 잃은 자들이죠. 곡학, 아세하는 사람들입니다. 곡학, 아세라고 썼어요. 9번 학문, 잘못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는 무리들. 저들을 외손과 비교해본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걸 설이죠. 아, 사람이나 다른 생물이나 각각 항상 지니고 있는 본성이 있는 만큼 곱게 잘 기르면서 해침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한 유에야 사람이 되고 생물이 되는 자. 그런데 이제 됐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역시 슬픈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두 번째 얘기 나옵니다. 형광펜아가 했었죠. 그래서 산속입니다. 산속에서 송백을 봤다는 얘기죠. 아까 한양에서
한양에서 뭘 보았고, 한양에서 외성을 보았고, 산속에서 성벽을 봅니다. 그 나무들은 하늘을 뚫고 곧장 이르시되 내후에도 이쯤 되면, 자, 봐봐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형광펜 안 해도 된다. 공경심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 송백을 사람이 빗댔잖아요. 그렇다면 이 송백은 얘기했듯이 뭘 지킨 자입니까? 본성을 지킨 자죠. 본성을 지킨 자에게는 누가 봐도 뭐가 생긴다 그냥? 공경심이 생긴다죠. 이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좋다, 싫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이 악으로 읽히는데 여기서는 오로 읽혔죠. 악으로 읽을 때는 밉다고. 이거는 뭐다? 싫다는 얘기입니다. 나쁘다가 아니라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공경이라고 보세요. 외송이 왜 되었습니까?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했죠. 따라서 그 대상을 천하의 모멸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산속에 자라는 송백은 공경한다 했나? 공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덕을 존경한 뜻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과 공경에 대한 필자의 뭐다? 태도죠. 공경입니다. 공경. 그래서 물어 그 본성을 해친 나머지 남에게 모멸을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의 결과다. 자기 본성대로 다른 결과. 자, 그래서 혹학 아세한 사람들은 이렇고 중요하지. 자기 본성대로 다른 결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지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죠. 위기지약의 효과다 이거죠. 위기지약. 자신의 본성을 밝히기 위한 학문. 얼핏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유학의 본질이 뭐죠? 뭐가 되는 것?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뭐 하지 않겠나? 공경하지 않겠나 이거죠. 공자님도 나이 70에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조철종자의 마음심자.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더니 도리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미 70에 성인의 경지에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15세에 지학을 해가지고 학문의 뜻을 두가지고 20에 입신하고 약관하고 불옥하고 그 다음에 지천명해가지고 이순의 경지를 지나서 종심까지 오신 거죠. 대단한 꼼수. 자, 따라서 군자라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도리가 될 것이다. 외송을 뭐가 있다고 하는가 하면서 이때 쓰다 했습니다. 자, 요게 지필 의도겠죠. 문제 바로 풉시다. 4번 문제 풀 수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훈적 메시지가 문답으로 전달된다. 뱀들, 수식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다. 곧게 길러지지 않은 채 그렇고요. 그 물건은 외속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한 게 이게 아니죠. 자신의 의견만 앞세우는 세태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번이에요. 그 다음 B는 바람과 설이었고요. C는 내옵니다.
그래서 작품 읽어보면 알 겁니다. 바람과 소리는 외송 쪽이고요. 네오는 송백 쪽입니다. 안 봐도 알겠죠? 5번이죠.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외송은 인위적인 힘의 작용을 받는 자연물로. 여기까지 맞죠? 외송을 통해서 이거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 공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태도와 공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지? 달랐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나머지 5번 됐고요. 마칩니다.